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항상 기존에 업로드 해오던 영상의 패턴을 하나 좀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시작 화면에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는 대단원, 소단원 뭐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오늘은 첫 화면에서 보셨던 썸네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오늘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물론 시험을 대비해서 적중 예상 문제를 필기 단원부터 1탄으로 시작해서 이제 풀어가긴 할 건데요. 이 영상에서 함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형 파악하는 거예요. 단원별로 유형 파악. 아, 이 단어는 주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예, 비슷한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그러면 유형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 80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는 잘 쉽게 안 들어오세요. 단원 문제를 풀면서 유형 파악이 좀 빨리 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핵심 요약하기. 제가 기존의 문제들은 문제 속에서 오답을 해설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요번 영상부터는 문제에서 오답 해석은 안 합니다. 네, 그냥 정답, 오답만 딱 확인하고 그 문제들의 유형을 파악해서 뒤에 세 문제면 세 문제, 네 문제면 네 문제 파악이 끝난 다음에 전체 핵심 요약을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제가 요 영상을 또 왜 제작해서 만들고 가는 거냐? 예, 지루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패턴에 제가 AI가 아니다 보니까 35문제, 45문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가는 게 약간 이제 저도 지루함이 왔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모의고사 문제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원 문제가 탄탄하게 이게 다지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반응이나 호응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네, 결과와 상관없이 시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너울쌤이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지 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화면 안 보고 가면 서운하니까. 그쵸? 요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응, 저도 반복으로 보면서 각자 대단원과 소단원과 문항 번호와 문항수를 네, 함께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오늘은 어느 단원을 유형 분석도 하고 또 요점 정리도 완벽히 할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필기의 35문항 중에 첫 번째 단원이 요양보 대상자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단원별로 문제가 적든 문제가 많든 문제가 적다는 얘기는 유형도 적은 거고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유형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형은 많은 유형대로, 적은 유형은 적은 유형대로 같이 조금 집중적으로 파악하면서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 몇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먼저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보시겠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뒤에 가서 요점 정리하면서 전체 유형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우리 직접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보시면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인 특성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1번 기억 능력의 저하, 2번 면역 능력의 저하, 3번 잔존 능력의 저하, 4번 운동 능력의 저하, 5번 비가역적 진행. 자, 정답은 5번 비가역적 진행입니다. 네, 막을 수 없는 과정이죠. 가역은 막는 거고 비는 아닐자가 붙어서 막을 수 없다. 자, 지금 현재 이 개념을 한번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된다. 1번 면역 능력의 저하, 2번 비가역적 진행, 3번 잔존 능력의 저하, 4번 세포의 노화, 5번 회복 능력의 저하. 정답은 1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자, 질문의 네모 박스 안에서 기억하셔야 할 단어는 잠재하고 있던 질병. 예,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 방어할 수 없다면 면역 능력의 저하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번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능력 수준과 최대 능력과의 차이. 1번 기억 능력의 저하, 2번 면역 능력의 저하, 3번 비가역적 진행, 4번 운동 능력의 저하, 5번 잔존 능력의 저하. 정답은 5번이죠. 잔존 능력의 저하. 네,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능력과 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예, 남아있는 능력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뭔가 활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내용들을 예,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표현이거든요. 표준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3개 문제를 풀어왔는데요. 어떤 유형인지 혹시 분석이 되시나요?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는 네, 크게 5개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 특성, 예,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나머지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신체적 특성에 관한 문제를 네, 선생님들이 분석해서 보시라고 똑같은 패턴의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잘 풀어가려면 어떠한 개념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에 관한 거 5가지만 알고 계시면 예, 위와 같은 문제들은 어느 문제가 유형이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거의 다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유형의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지? 라는 걸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게 제가 문제를 먼저 앞쪽에다 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려면 신체적 특성의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제가 핵심 요점 잡기에서 다지게 한번 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표준교재의 신체적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세포의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 딱 5가지의 예,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가지의 문제를 만들어 본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면역 능력이 떨어졌다. 아까 문제 푸시면서 딱 기억하셨다면 금방 떠오르실 거예요.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는 거. 잔존 능력의 저하는 지금 풀었죠. 적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거. 회복 능력이 저하된다는 건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비가역적 진행은 점진적으로 일어난 진행성 과정이고 예,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 자, 3개의 문제의 답을 정확히 잘 찾으셨다면 아주 다행이고요. 혹여라도 3개가 조금 헷갈리셨다면 지금 저랑 같이 보셨던 요점 잡기로 개념 정리를 딱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 80문제를 만나러 가시면 예, 정답이 눈에 탁 보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한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요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네, 유형 잡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4번.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일의 결과를 중시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곤 한다. 1번 애착심의 증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4번 조심성의 증가, 5번 내향성의 증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심리적 특성의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다 볼 거예요. 하나씩 중요한 것들은요. 그 중에서 결과를 중시하고요. 중립을 지켜요. 굉장히 신중해지죠. 이런 단어를 뜻하는 심리적 특성은 조심성이 증가합니다. 왜? 조심성이란 뜻이 지금 네모박스 안에 있는 단어들을 예,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5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지나온 일생의 요인을 떠올려 보게 한다.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1번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 2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5번 경직성의 증가. 네, 정답은 1번이죠.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지나온 일생을 떠올려 보니 회고가 떠올리는 뒤로 가는 거잖아요.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짐으로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하지. 그게 자아통합감이에요. 이게 만들어지면 평온한 죽음까지 예, 노화 과정이 잘 진행됩니다. 이런 단어 뜻을 설명하는 건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 증가였죠. 다음 문제 볼까요? 자, 6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와 같은 신체 증상 호소,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한다.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4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5번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 네, 오타 났습니다. 세고의 아니고 회고의 경향. 자, 정답은요. 네, 4번이죠. 불면증, 식욕부진, 뭐 이런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비난하면서 타인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 뜻을 설명하는 건 우울증 경향의 증가였습니다. 다음 문제요. 자, 7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융통성이 없어진다.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5번 내향성의 증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경직이라는 뜻은 굳었다는 거죠. 굳어서 바뀌기 싫으니까, 변화되는 게 두려우니까 익숙한 건 좋아해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새로운 건 굉장히 꺼려져요. 그러다 보니 얼핏 봤을 때 또 융통성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경직성의 증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8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고 사회적 활동이 감소한다.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5번 내향성의 증가. 정답은 내향성의 증가, 그쵸? 5번이죠. 네. 내면으로 향해요.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예, 좀 이렇게 제한하고, 예, 내면을 채우는 시간이 더 집중되는 거죠. 그건 내향성의 증가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3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4번 조심성의 증가, 5번 내향성의 증가. 정답은 3번. 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많이 변화 과정을 거쳐갑니다. 네, 노화라는 과정도 있고 심리도 바뀌고 신체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물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의 안락을 찾는 거예요, 노인이요.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감을 유지하고 싶은, 네, 바뀌지만 바뀌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물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다라는 단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음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1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2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3번 조심성의 증가,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5번 내향성의 증가.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남기 나왔죠, 남기. 예, 후세에 뭐를 남겨요. 근데 왜 남기고 싶은 거냐? 인정받고 싶어서. 예, 이 두 글자가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을 대표하는 심리적 특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반복되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뭐를 파악하셔야 되냐면, 아, 심리적 특성의 종류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선생님들이 직접 파악해 보시라고 똑같은 패턴의 유형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할까요? 자, 이 모든 문제들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심리적 특성이 둘레, 여덟 개가 있어요. 근데 의존성의 증가는 제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네, 왜냐면 이거는 답이 그냥 바로 보여요. 의존자를 문제에 넣지 않고 의존성의 증가를 답을 만들어내는 문제는 저도 문제 출제하고 있지만 굉장히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의 빼고요. 우울증 경향의 증가부터 유선을 남기려는 경향까지 제가 지금 이거 계속 풀어온 거예요. 7개. 예. 그래서 이 심리적 특성의 증가 앞에 붙은 내용들의 대표하는 단어. 자, 잘 보시면 이 불면증, 식욕부진 여기 부분이 다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맞죠? 네. 네, 이렇게 각자의 문제를 푸시면서 우울증경의 증가가 어떤 뜻이었지?
내향성의 단어는 어떤 뜻이고, 조심성은 어떤 뜻이지? 경직성은 무슨 말일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라는 건 어떤 단어일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지? 유산을 남기는 경향은 어떤 거지? 요렇게 핵심의 요점들을 정확히 인지하신다면 어차피 국가고시 문제가 앞에 보셨던 유형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 내용 하나를 가지고 문제 7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CBT 문제니까 문제 은행식이잖아요. 하나씩 배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대상자 이해 파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서 여러 개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유형의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문제에 들어가는 핵심 요점을 잡아내는 것이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쉽게 나올까? 어렵게 나올까?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핵심을, 요점을 잘 잡고 있다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렇게 가시면. 그래도 이게 탄탄하게 다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패턴으로 또 전 과목을 한번 몇 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제가 새로 가져온 영상을 이게 가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시죠? 자,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역할의 확대, 2번 사회적 관계 확대, 3번 경제적 부유, 4번 경직성의 증가, 5번 유대감의 상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앞에서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하나가 남았어요. 사회적 특성. 네. 자, 사회적 특성에서 일단은 경직성의 증가는 보자마자 딱 X. 왜? 이거 사회적 특성 아니잖아요. 심리적 특성이잖아요. 이렇게 X를 치시면 돼요. 그 나머지 내용도 사실 막 이게 높은 수준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념의 내용들은 확실히 잘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11번의 문제에서 정답은 유대감의 상실입니다. 역할 감소돼요. 사회적 관계도 감소되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빈곤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정리할까요? 자, 크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줬던 네 가지 단어들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 역할이 줄어드는구나, 상실. 퇴직이나 은퇴로 인해서도 네, 직함이 없어지고 또 이제 사별하시게 되면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도 우리가 상실되잖아요. 그다음 이제 경제적 빈곤이 찾아오죠. 유대감 상실됩니다. 사회적 관계 위축되고요. 요 단어들을 살짝 바꿔서 오답의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푸시면서 유형 한번 잡아볼게요. 자, 12번입니다. 노인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세대 분리를 촉진한다. 2번 시설 입소를 우선시한다. 3번 자녀가 부모의 부양을 전담한다. 4번 장기유양 등급 판정 항목을 늘린다. 5번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제 노인부양 문제로 넘어갔어요. 세 개 다음에 지금 네 개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5개 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 요 네 개째로 가고 있는 거죠. 부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보다 통합이고요. 시설 입소 우선하지 않아요. 가정 내에서 서비스 받는 걸 조금 더 우리나라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부양을 가족이 전담하지 않죠. 공적, 사적 같이 가야 돼요. 판정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뭔가 그 제도상에서 또 다른 돌봄 정책을 5번처럼 강화하는 부분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하는 화면으로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노인부양 해결 방안의 요점도 갖고 왔습니다. 사회와 가족의 협력, 이거를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의 모든 문제로 사회가 넘기지 않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시기 위해서 세대 간 위험은 분산하고 소득 재분배 등의 통합 효과를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아니죠. 통합이죠.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이 병행되어야 되고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다음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소득의 노예에 대한 것도 보존이 되셔야 되고 또 노인장교양보험 제도 같은 돌봄 서비스를 내용을 강화하셔서 제공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양 해결 방안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서 또 유형 파악할게요. 13번입니다.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해마다 기념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번 지적 보상,
2번 경제적 보상, 3번 제도적 보상, 4번 문화유산의 전수, 5번 정치적 보상. 정답은 5번 정치적 보상입니다. 네, 노인의 날 이렇게 날을 지정해서 같이 기념도 하고 생각도 해주고, 예,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보상, 인정해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노인의 날 지정, 이런 거 나오면 정치적 보상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것도 정치적 보상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보기 보시듯이 지적은 뭐지? 경제적은 뭐지? 이런 부분들, 그것도 하나하나씩 다 개념 정리할 거거든요.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번 지적보상, 2번 정치적 보상, 3번 제도적 보상, 4번 문화유산의 전수, 5번 경제적 보상. 정답은 5번. 네, 경제적 보상입니다. 이용 감면. 돈 얘기죠. 네, 그쵸. 네, 공공시설이나 교통시설 이용 감면. 이러면 경제적 보상이 들어와요. 자, 다음 문제 또 볼까요? 15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전과 질병 치료와 예방을 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번 지적 보상, 2번 정치적 보상, 3번 경제적 보상, 4번 문화유산의 전수, 5번 제도적 보상. 정답은 5번 제도적 보상입니다.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이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딱 뜨죠. 여기에 제도자 되는구나. 예,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보상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도적 보상이었죠. 자, 이제 하나 또 남았어요. 16번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 정책, 자문, 기록물 등록을 하는 노인을 위한 보상 유형은 1번 심리적 보상, 2번 정치적 보상, 3번 경제적 보상, 4번 제도적 보상, 5번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정답은 5번입니다.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네, 문제도 답이 있죠.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서 예,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옵니다. 네, 우리는 골고루 정확한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정책 자문이라든지 기록물 등록을 하는 건 예, 5번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패턴의 유형을 봤을까요? 노인을 위한 보상의 문제들을 본 거예요. 이것도 요점 정리 한번 할까요? 자, 노인에 대한 보상이 문제에 나왔다면, 예, 이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핵심의 요점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 자, 지금 문제를 푸시면서 또 잘 봐보세요. 자, 요 깜장 글씨가 문제였죠. 예, 그리고 요 빨간 글씨가 답이었고요. 그래서 공공시설 이용가면, 경제적 보상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보장제도, 제도적 보상이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지정, 이거 정치적 보상이다. 정책자문 기록물, 유형, 무형, 분화제 보정. 이거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이다. 네. 자, 문제를 푸시면서 정확한 개념이 다 잡히셨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문제를 풀어도 아직 이 개념 정확히 뭐지? 라고 하신다면 지금 제가 보시는 핵심 요점 잡기를 보시면서 풀어 가신다면 확실히 딱, 이제 금방 아시게 돼요. 예, 정말 요거 하시고 나셔서 모의고사 다 풀어보지 마시고요. 1번, 2번의 문제들을 혹시 몇 회차까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80문제씩 묶어져 있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 1, 2번만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거의 다 맞을 거거든요. 혹시나 그렇게 하시고 다 맞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갑시다. 자, 다음 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잡기 문제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2번 사회적 관계망을 점차 줄인다. 3번 영양 보조제에 의존한다. 4번 수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5번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고강도 운동하는 저강도부터 관계망 줄이시면 안 되고요. 보조제 의존하시면 안 돼요. 나와요.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부부관계는 수직하시면 안 되고 서로가 주고받고 수평관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의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리. 자, 건강한 노화 핵심 요청 어떤 걸 잡아야 되나? 자, 읽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줘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아까 보신 문제는 없었지만
예, 사용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시험 문항에서. 그다음 유전적, 생활 습관적 특성을 살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식품을 섭취한다. 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영양 보조제는요. 예, 본인에게 맞게 음식과 영양 보조제의 균형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시라는 말이 있어요.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강도가 아니라 기능에 맞게 저강도보다 차츰차츰 늘려가는 거죠. 그다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한다. 예, 아까 관계만 줄이시면 안 된다 그랬죠.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도 하시고 의사소통도 해주셔야 되고요. 요것도 종종 납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선 잘 안 돼요. 수평 관계. 예. 자원봉사, 여가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예, 요렇게 예, 제 개념들 다 본 거예요. 자,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상자 이해 파트에서 나오는 유형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이렇게 크게 5개 파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노인 부양 해결 방안, 그다음 노인에 대한 보상과 건강한 노화. 네. 이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문제 먼저 보시고 선생님들이 유형을 파악하게 좀 도와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 유형들을 잘 풀어가려면 어떤 개념이 잡혀야 되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대상자 이해 파트는 예, 어떠한 개념들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지 요렇게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길지 않게 찍으려고요. 1시간까지 가면 좀 힘들어지니까 예, 그리고 1시간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치매 같은 문제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9개가 출제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빼고 짧게 짧게 가는 건 한 30분 이내로 그 다음에 좀 길게 가야 되는 건 네, 5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몇 강까지 가는지 한번 단원별로 쭉 풀어 가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필기 2탄 준비해서 선생님들 같이 문제 풀어보고 유형도 잡고 개념도 정리하고 예, 우리 한 번의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